안녕하세요. 행복한 쉼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로 시작되셨나요? 밥 짓는 냄새, 혹은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저에게는 새벽마다 들리던 라디오 사연 목소리와 어머니의 빨래, 너는 소리가 가장 선명한 아침의 풍경입니다. 때론 눈물을 훔치시고 때론 활짝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희 세대에게 라디오 사연은 곧 우리 삶의 축소판이었죠.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라디오 사연처럼 진심과 헌신이 묻어나는 젊은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망설이던 한 여인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연하 군인 남자친구의 굳건한 사랑 이야기예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련 앞에서 오히려 내가 업고 다닐게라고 외치며 결혼을 서두른 어설프지만 확신 가득한 그의 프로포즈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줄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 시절, 저의 하루는 언제나 엄마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분주한 소리, 그리고 그 배경으로 빠지지 않던 소리가 있었죠.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특히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던 익숙하고 정겨운 시그널 음악. 그것은 저희 집의 알람 시계이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탁탁 터셨고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 속 이야기에 엄마는 깔깔 웃기도 하셨고 어떨 땐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곤 했죠. 어머니의 감정 변화를 보면서 저는 사연 속 주인공의 기쁨과 슬픔을 저도 모르게 함께 나누던 꼬마 청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면 옆에서 듣던 저의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지던 그 시절의 순수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감하고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정서적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 꼬마 청취자였던 제가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해서 정착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노는 게 아직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소소한 행복,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좋아서 문득 이런 말을 드리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두 분이랑 오손도손 놀면서 늙어가면 어떨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언제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꾸중이었죠. 너 같은 예쁜 딸을 꼭 결혼해서 낳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세상 모든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행복의 완성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혼에 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마치 운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나의 모든 미래를 바꾸어 놓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가 바로 제 남자친구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직업군인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나이부터 군 생활을 시작해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참으로 듬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는 4살 차이. 4살 연상? 아닙니다. 연하입니다. 가볍게 웃음져 이 정도면 나름 능력자인 거죠?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늘 늠름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복을 벗으면 저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풋풋한 연하남이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이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처럼 일단 가볍게 만나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결혼하자를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얼굴에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를 만나기 위해 10년 동안 군 생활을 묵묵히 해온 사람처럼 그의 모든 에너지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확신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결혼은 현실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나 집은 어떻게 할까? 만약 서로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여 왔습니다. 그의 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뜨겁지만 현실은 차갑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의 확신 앞에서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만나보자. 끊임없이 망설이는 제 모습에도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굳건한 태도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옆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저에게 침묵 속에 가장 큰 프로포즈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저의 마음과 저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헌신과 믿음은 제가 품었던 결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함께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쩍 자랑을 해보자면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저희 집안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하필 그때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손녀인 제가 참석조차 못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슬픔과 좌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 3일 내내 남자친구가 저의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도 없는 저희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가족들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밤을 새워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 운구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던 때였는데도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잠시 동안의 격리 기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대로 저희 아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고요. 사위도 아닌 남자친구가 아빠와 함께 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두 남자는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 같이 울면서 슬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은 이런 시련 앞에서 각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자신의 모든 진심과 헌신을 다해 저의 가족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가족 사랑이 지극한 남자친구에게 저희 엄마 아빠도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4살이나 어려서 우리 딸이 남편에게 기대지 못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부터 하셨던 저희 아빠. 하지만 남자친구와 첫 만남부터 군대 이야기를 폭풍처럼 쏟아내며 급격히 가까워지셨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 샀고 남자친구는 아빠의 삶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사위와 장인어른이라기보다는 믿음직한 전우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젠 저보다 남자친구를 더 챙기시고 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자친구는 저에게나 저희 가족에게나 당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딜 가든 우리 결혼하면 우리 나중에 신혼여행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미래 계획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대로 결혼하면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그의 4년간의 일관된 사랑과 굳건한 믿음 앞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때 마치 시험처럼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골반과 다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했겠지, 잠깐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님을 직감하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레이터 의사 선생님께서 건넨 진단명은 대퇴골두 괴사였습니다. 고관절의 뼈 일부가 괴사되어 무너져 내리는 병.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나을 수가 없다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30대인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삶의 활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제 결혼은 어렵겠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여자친구. 미래를 함께할 사람에게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짐이 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거절을 해주는 게 맞겠구나. 힘든 수술과 긴 재활의 과정을 앞둔 제가 이토록 굳건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남자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고 나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의 미래를 위해 이별을 이야기해야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저의 모든 계획을 뒤엎는 단호하고 굳건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청소하지 말고 고양이 응아도 치우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힘들 일은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빨리 결혼하자. 수술하면 다 좋아질 거야. 내가 간호할게. 내가 너 없고서라도 다닐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순간 바보처럼 확신에 차 있는 이 사람의 모습에 또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이별을 이야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저의 아픈 몸보다 저의 건강한 영혼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진심이 저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힘든 길을 함께 걸어줄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곧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 전에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며칠 전 저희는 강화도로 바다를 보러 떠났습니다. 나레이터 작은 펜션을 잡고 내려가는데 남자친구가 평소 하지 않던 어설픈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머리를 자르러 가야겠다질 않나 연락도 가끔 안 되고 얼굴에는 나 뭔가 숨기고 있다 라고 대문짝만 하게 쓰여 있는데 정작 본인은 숨긴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엉성한 행동만 반복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나중에는 보일 듯 말 듯 어설프게 숨겨진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저는 이미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오늘 저 바보 같은 군인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나 보다.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토록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어설픈 계획이 세상 어떤 잘 짜인 이벤트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준비해온 꽃다발과 케이크를 예쁘게 펜션방에 꾸며놓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훈련 때문에 바쁘고 주말이면 저를 만나러 오느라 정신이 없던 그가 언제 저런 걸 준비했을까요? 알고 보니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영상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은 강타의 프로포즈 노래에 맞춰 저희의 지난 4년간의 사진과 함께 그의 진심 어린 멘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나 명품백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는 남자친구의 모습. 그의 진심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고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벤트에 저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보다 더 글썽이며 우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저는 결국 눈물 대신 빵 터져 웃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저에게 놀림을 당하겠죠. 울면서 프로포즈한 바보 군인이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심이 뒤섞인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저의 대답은 굳건했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4월 28일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저희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겠죠. 수술 전에 저에게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이 든든한 남자친구에게 저도 깜짝 다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팬이었던 저에게 양소은 선생님과 김평중 선생님,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이 저희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다면 아마 이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오랜 시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받아 그에게 용기와 사랑을 담은 답장을 전하려 합니다. 나의 예비 신랑 완이야. 넌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말들을 많이 해줬었지. 4년 내내 결혼하자는 너의 말에 망설이는 내 모습이 많이 서운했지. 사실은 나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 줄 일들도 생기고 내 미운 모습들도 보일 날이 오는 거니까.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와니의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미래에 찾아올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무서워 지레 겁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랑을 정리해야 할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나의 아픈 몸보다 나를 더 걱정하고 내가 힘들까봐 청소까지 도맡아 하겠다는 너의 굳건하고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 너는 나에게 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야. 이제는 달라. 이제는 와니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되지 않아. 와니와의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 끝까지 설레임이 차올라. 너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늦었지만 나의 대답은 예스. 조금 늦었지만 나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행복하게 먹어주는 와니에게 평생 맛있는 요리를 선물해 줄게. 너의 밥상 위에 항상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올릴게. 직업군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와니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존중할게. 너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너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줄게. 비록 내 몸이 조금 불편해질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금처럼 소소한 행복들을 쌓아나가며 살아보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며 살자. 나의 든든한 예비 신랑 와니야. 사랑해. 두 분의 변치 않는 굳건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결혼 후에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한 여인과 그 모든 시련을 끌어안고 내가 간호하겠다며 결혼을 약속한 든든한 연하군인 예비 신랑의 아름다운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자 사랑의 힘이겠죠. 사연의 주인공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과 삶을 지켜내고 계신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행복한 쉼표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웃들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